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11번째 시간 고려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려 전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벌사회를 형성했고 이러한 문벌사회는 점차 모순을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흔들리던 문벌시대는 결국 무신들의 칼에 의해 무너졌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드디어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신정변인데요.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고려 사회에서 무신들은 상당한 차별을 받았어요. 과거 시험에 묵과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무신들은 문신에 비해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무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군사지휘권도 문신에게 있었고요. 이에 무신들은 문신의 부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문벌들의 권력은 점차 높아졌고 문신들의 횡포가 심해진 만큼 무신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신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젊은 문신 김돈중의 만행입니다.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은 아빠 빽을 믿은 건지 이 당시 최고 장군이었던 무신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붙였어요. 이건 선을 좀 세게 넘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할례라는 문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무신 이소웅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행동이죠. 결국 이러한 문신들의 만행에 무신들은 칼을 뽑았고요. 정중부와 의의방이 주축이 된 무신정변에서 수많은 문신들이 죽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폐위됐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의 칼에 문벌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무신집권기가 도래했지만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무신집권기 초기에 최고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었고요. 무신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병인 도방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튀기던 무신들의 권력 다툼이 결국 최충원의 승리로 끝나며 약 60년간의 최씨 집권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최씨 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는 최충원이 만든 교정도감입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교정도감과 더불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해 문인들을 등용했습니다. 이게요, 사실 정치는 힘만 가지고 하긴 어려워요. 칼만 다루던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브레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편 최후는 삼별초를 조직해 군사조직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삼별초가 원래는 야별초였어요. 근데 발전해서 삼별초가 된 거고요. 이후 대몽항쟁 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 삼별초의 항쟁은 나중에 외교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했던 무신들의 세상. 이 시기의 고려는 과연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더 혼란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농민의 저항으로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망이와 망소이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공주 명학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던 특수행정구역이었고요. 이 소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망이 망소의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난 거고요. 한때는 공주를 점령하고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봉기는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민봉기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입니다. 한편 천민들 역시 반란에 동참했는데요. 이러한 천민의 저항으로는 개경에서 일어난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기 신분해방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만적이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대 때 노비들은 철저한 신분제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노비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다라며 신분제에 순응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만적처럼 깨인 사람이 있었네요. 한편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이 침입했습니다. 이 몽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이러한 몽골의 침입에도 고려는 끝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내정 간섭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에게 간섭을 받았고요. 이 시기가 바로 원 간섭기입니다. 이 원 간섭기가 무려 80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시기 고려는 원에게 많은 수탈을 당했는데요. 먼저 영토가 축소되어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라총관부가 세워졌고요. 왕의 이름에도 충성충자를 붙여 원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은요, 무조건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된 거죠. 근데 이건요, 달리 생각해보면 고려의 왕을 원의 황실에서 사위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려를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은 고려에 내정간섭 기구도 두었는데요. 바로 정동행성과 정동행성 이문소입니다. 이 정동행성은 사실 몽골이 일본 침략을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한 기구였어요. 근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자리 잡았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는 정동행성의 부속기구였습니다. 이 밖에도 원은 수시로 고려에 조공을 요구했고요. 이에 금과 은, 인삼, 매 등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의 처녀들까지 공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이렇게 원 간섭기 반강제적인 몽골과의 왕래가 이뤄지면서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이 유행했는데요. 이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몽골풍에는 변발과 호복, 족두리, 소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역시 고려의 양식이 유행했는데요. 이는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양으로는 공녀들에 의해 전해진 만두나 떡 등의 고려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다면 원 간섭기에는 친원파가 있었겠죠.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권문세족에는 기왕후의 오빠 기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후 아시나요? 이 기왕후는요, 공녀로 원에 끌려갔다가 원의 황후까지 된 고려의 여성인데요. 이 기왕후를 등에 업은 기철과 기씨일파들은 정말 이 당시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기씨 가문을 포함한 권문세족들은 국유지와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착취해 대농장을 소유했고 농민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요. 국가재정은 공핍해졌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속만 차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권문세족의 권세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원나라가 점차 쇠퇴했기 때문인데요. 이때를 틈타 반원 자주정책을 펼치는 왕이 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이 공민왕은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와의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러한 공민왕은 먼저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기씨일파를 숙청했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민왕 때 회복된 영토예요. 그리고 또 공민왕은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고요. 변발과 같은 몽골풍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는데요.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농장을 회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풀어줬습니다. 또 인사권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고 스스로 인사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때 공민왕이 등용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권문세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요. 결국 권문세족들에 의해 공민왕이 시해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고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민왕 때 정계에 들어온 신진사대부는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죠. 또 신흥무인 세력도 이 시기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으로는 최영과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이성계가 등장하는 걸 보니 고려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성계는 결국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요.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인 정몽주가 죽임을 당했죠. 이때 정몽주가 쓴 시가 바로 단신가인데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고려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정몽주의 단심가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고려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고려는 무너졌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고려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오늘은 무신정변부터 고려의 멸망까지 고려 후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 지난 시간 공부했던 고려 정기와 함께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